안녕하십니까. 천하 제일강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게 된 규민이 아빠 오장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과거와 다른 많은 어떤 국제적인 변화, 그리고 국내의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이런 변화에 기대 반 불안 반의 그 심리 상태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나라,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쭉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한 마음이 좀 희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통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과거에 화려했던 우리 민족의 그 시절을, 그 시기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단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첫 방송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확인해 보실 것들은 확인해 보시면서 본인 스스로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북에 대한 일반적인 실상이 모두 사실인가?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좋은 감정, 상호 신뢰,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이 이루어져야 온 국민들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반기고 원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래야 어떤 희망적이고 밝은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료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하고 보여준 글과 영상이 전부란 말이죠. 왜냐하면 북에 대한 자료나 어떤 영상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서 보게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러한 자료들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국내 언론들이 보여지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야 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찌라시라고 욕을 하고, 이 언론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거나 했을 때 욕을 하는데, 북에 관련된 기사, 카더라 통신이든 어떤 기사도 일단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모르는, 아무튼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북한하고 통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나라하고 우리가 왜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해, 통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것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상천의 사람 나라라는 그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최상천 교수님께서 하는 강의인데, 최상천의 사람 나라 시즌2 16강 코리아 이야기 1 코리안 미라클이라는 1시간 분량의 강의 영상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34분경부터 보시면 이제 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북의 모습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조언 로빈슨이라는 영국 여성 경제학자,
이분이 사회주의에 대한 경제 부분도 공부를 하고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 중국, 쿠바 여기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1964년도에 조선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방문 후에 낸 보고서의 제목이 코리안 미라클입니다. 소 제목은 1964 코리아 경제 기적. 글을 그냥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11년 전 1953년이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났던 시기. 2개 이상의 건물이 붙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그때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때 워낙 많은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인구 1인당 1톤가량의 폭탄 투하를 받았다. 나중에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거의 그냥 민족 말살 전쟁이었죠.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자, 내용 보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원화된 슬럼 없는 도시. 의무교육은 14년. 노동자에게 완벽한 사회보장이 되고 있고, 타가소가 무료이고, 노동연금 수혜자는 일을 하던 쉬던 임금의 50%를 지급받는다. 저소득 농민은 협동농장을 통해 생활을 보장받고, 의료 혜택 무료인 이곳이 바로 가난이 없는 국가로 생각된다. 이 조한 로빈슨이 북한을 둘러보고 확인을 하고 경제학자로서 그 지표를 다 뽑아보고서 낸 보고서 내용이에요. 120억 킬로와트의 전력, 100만 톤 이상의 철강, 1400만 톤의 석탄, 시멘트 250만 톤 생산, 도로 항만의 사회 간접 자본, 기계화된 농업 등은 연간 18%의 산업 생산량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대규모의 기계 설비 산업을 바탕으로 이룬 것이다. 철강 부문은 교육 투자 없이 성과가 불가능한 산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의 빠른 투자가 진행되어 96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주민의 25%는 풀타임 학생, 2%는 대학교와 기술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각 기업소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파트타임 학생을 위한 단계별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농촌에도 학습당이 마련되어 있다. 기술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현재 20만 명 이상의 기술자와 전문가가 양성되었다. 몇 년 내 그 2배가 될 것이다. 스포츠, 음악, 예술이 장려되고 있고, 모든 것은 경제 개발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 자, 이 부분 뭐냐면, 지금 1964년이면, 그러니까 전후 복구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이 경제 개발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당시에 소련, 중국, 미국이 한국 전쟁 이후에는 그냥 냉전 이 체제가 유지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모든 어떤 그 국가의 역량을 경제에 다 쏟아붓고 있었던 시기인 거죠. 물론 군사적인 것도 기본적인 건 하고 있었겠지만, 일단 생산 계획이 잡히면 노동자들은 생산 방식을 관리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다. 우리하고 좀 틀리죠. 우리는 이제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따라가는 방식이고, 이런 방식은 놀라운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 연간 6만 톤 생산이 가능한 철강 공장이 평소 4만 톤을 생산하다가 현장 지도를 나온 김일성 주석이 우리는 9만 톤의 철강 생산이 필요하다라는 교시를 내렸다.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필코 성사시킬 것을 맹세하였다. 실제로 12만 톤을 생산하였다.
여기서 보면 기술진하고 노동자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용광로를 재배치하는 등의 생산 방식을 개선하고 얇고 내화성이 강한 벽돌을 개발 사용해서 또 산소 공급 증대로 육용시간 단축을 통한 쾌거였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위에서 지시하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하고 관리자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바꿔야 되느냐를 함께 의논해서 함께 바꾸고 함께 의논해서 함께 결론을 내린 거니까 서로가 다 그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공장은 점심시간 포함 8시간 노동이 원칙이다. 노동이 격렬하거나 건강에 해가 되는 노동은 점심시간 포함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1년에 보름간의 휴가. 노동이 격렬하거나 건강에 해가 되는 노동자는 1개월 휴가. 건강이 안 좋은 노동자는 집에서 휴식을 해도 된다. 높은 생산성은 초과 노동이 아니라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인구의 51%, 노동력의 49%가 여성이다. 전쟁 때 많은 남성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거죠. 고령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이 집단 생산체제에서 일을 한다. 가족 계획은 장려되고 있지 않으며 낙태는 법으로 금하고 있다. 타가소와 유아원이 잘 갖추어져 있어 북여성은 육아 부담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실행된 적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지금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들. 세탁기가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유모차는 볼 수가 없다. 유모차는 안고 이제 직장 출근하면은 바로 이제 직장에서 아이를 봐주고 또 퇴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고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별로 크지 않다. 고급 기술자라 해도 단순 노동자의 2배 정도이다. 이 같은 소득 수준의 평등은 가격 정책에서 비롯된다. 쌀의 가격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정부 수매가의 5분의 1 이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더 비싸게 사서 시장에 싸게 내놓는 거죠. 소비품에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 농촌과 아이들 생활필수품에는 면세 혜택 형태의 정부 지원이 되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이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 1200만 인구가 전체 산업 범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기계류의 93%를 작업하는 나라다. 김일성 주석은 북에서 독재자라기보다는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이 최상천 교수님이 영상에서 발췌해서 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놀라운 부분들이지만 가장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현장 일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기계류의 93%를 작업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든 국가들이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꼭 안 만들어도 되는 것들은 그냥 사갖고 와서 조립을 해서 뭐 하던가 아니면 그냥 그 물건을 사갖고 와서 내가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 기계류를 다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그게 그냥 정상화돼,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기계류 93%를 작업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거의 모든 기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자금률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자 같은 경우도 줄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길게 쭉 뻗었을 때 이 줄자 꺾이지 않고 뻗어줘야 돼. 멀리 있는 거리를 재니까 어느 정도. 근데 좀 사용하다 보면 그냥 힘이 없이 그냥 꺾인다거나 금방 녹이 쓴다거나 해서 일제 아니면 뭐 이런 거 찾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어떤 기술적 차이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그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장에서,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쓰는 그 건설 자재들도 대부분 일제 아니면 독일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참, 이 1964년이라는 그 시기, 전쟁 끝나고 10년인데요. 10년 만에 이만큼의 그거를 갖췄고, 이만큼의 혜택을 노동자들한테 줬다라는 얘기는 목표가 그런 목표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또 일을 했고,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어떤 민족의 메시아로 당시의 북한 주민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93%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론들이 뭐 북의 미사일 개발, 그러니까 뭐 핵미사일, 인공위성, 그 다음에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을 때 깎아내리는 기사들이 많죠. 저거는 뭐 어서 뭐 러시아에서 해줬을 것이다, 뭐 중국에서 뭐 갖고 왔을 것이다. 근데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군사 기술을 쉽게 다른 나라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나라한테는 그 어떤 나라들도 군사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은 주변 국가들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 그 종속적인 관계를 하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 북은 우리하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북은 배신을 많이 당했잖아요. 소련이 러시아로 해체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미국하고 손을 잡았고, 중국도 손을 잡았고, 그렇게. 그게 91년경, 91년경이었는데, 그 뒤로 본격화된 게 경제제재, 대북 경제제재, 봉쇄, 말살. 그러니까 옛날 전쟁으로 치면 공성전 할 때 성을 포위하고 아무도 못 나오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만들어서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그래서 항복하게 만드는, 그걸 본격적으로 가장 온 세계가, 우리나라도 동참을 했죠. 일본도 동참했고 중국, 러시아, 미국 전 세계가 동참을 해서 아스피린 하나도 못 들어가게 틀어막았던 게 91년도 요 시기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당시에 북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겨낸 거죠. 견뎌낸 거고. 그리고 지금의 결과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동영상은 민변의 변호사님하고, 그 다음에 장경욱 변호사님, 그리고 김연희 씨, 그리고 한 남자분, 그 탈북자분이신데 그 성함을 잘 모르겠고, 요분들을 그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해서 우리가 방송 이만갑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분들의 얘기하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서 제가 함께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